내로남불에 이어서 이번에는 내책남불이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환경부가 만든 명단을 넣고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것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합법적인 체크리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내가 만들면 체크리스트고 남이 만들면 블랙리스트냐 이렇게 지금 반격하고 나섰습니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환경부에서 나온 리스트는 초대형 블랙리스트다. 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특검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와 여당은 공공기관장에 대해서 해당 부처와 청와대가 협의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건 합법적인 체크리스트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라는 먹칠을 삼가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이 공방이 어떻게 번져갈지 일단 검찰의 눈길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될지 짚어볼 부분입니다. 관련된 내용으로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환경부 문건은 불법적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합법적인 체크리스트라고 합니다. 신임 장관이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평가와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법한 인사와 관련된 감독권 행사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장에 대해 해당 부처와 청와대가 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극히 정상적인 업무입니다. 과거 정부의 불법적인 블랙리스트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정말 이걸 체크리스트라고 그러는데 블랙리스트를 블랙리스트라고 이름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는 블랙리스트를 만든다고 그러고 만드는 그런 경우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체크리스트라고 하던 인사 파일은 국민을 바보로 알아도 유문수지 이런 황당한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체크리스트다? 참 만일 그렇다면 앞에 정부가 한 건 뭡니까 그러면? 검찰 수사로 밝혀진 문재인판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어제 청와대는 체크리스트였다라는 말장난만 늘여놓고 있습니다. 내로남불 정권에 이어서 이제 내책남불이라는 새로운 닉네임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환경부 장관이 끝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짐작되는 일입니다. 예, 정은갑 의원. 네. 아무래도 여당이 좀 궁색해 보이긴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 문제가 불거져서 국회 운영위를 열어서 그 예. 여야 한 번 공방이 있었죠. 그때는 지금 뭐 한국당 야당에서 크게 문제 제기했던 것이 사실은 그 여론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지금 이런저런 것들이 흘러나오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기관을 동원을 해서 실제적으로 그 인사 조치를 해서 표적 감찰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지금 그 정부와 예를 들면 청와대 입장은 여당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야당과의 주장은. 그러니까 이것 똑같이 야당의 입장에서는 찍어서 인사 조치를 하기 위한 블랙리스트라는 입장인 것이고 여당에서는 무슨 얘기냐. 어차피 업무의 범위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파악을 해서 언제 임명됐고 임기는 언제고 또 어느 쪽에서 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 업무의 일환이다. 그것을 하면 일종의 직무유기인데 무슨 얘기냐라는 굉장히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것이 어쨌든 검찰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정말 특정인을 찍어내기 위해서 사찰을 했는지 뭐 표적 감찰을 했는지 이거를 좀 규명하면 되는 것이고 한 가지 여기서 과거 이제 문화인들 민간인에 대한 그 소위 말해 사찰과 이 공직 공기업에 대한 것은 좀 다르죠. 업무 처리 방식 그 부분 다르고. 근데 저는 한편에서 조금 우려하는 것은 검찰은 예를 들면 수사로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좀 지나치게 이게 언론 형태, 언론 플레이 형태로 가는 것 아니냐. 노출이 확인되지 않는. 예를 들면 그 지금 인사수석실도 그 검찰 수사를 받기를 협의를 했다. 조율 중이다라는 얘기는 청와대에서는 공박을 했거든요.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차분하게 한번 지켜보면서 검찰 수사를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의남 교수께서는 체크리스트,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조를 가지고 예. 어떻게 규정해 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도로 보여지는데 예.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문제다. 좀 전에 우리 정원갑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표적 감찰, 소위 이른바 찍어내기 인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청와대 이른바 청와대가 지시했느냐 또는 청와대가 관여한 정황이 정확하게 있느냐 없느냐. 예.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만약에 있었다면 이게 이제 낙하산 인사라든가 이런 논란과는 좀 다른 차원이죠. 차원이 다른 좀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것이고 또한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박근혜 정부를 단죄할 때 주요한 제목이 뭐 어떻게 보면 블랙리스트였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새 정부에서조차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이런 어떤 답습을 만약에 했다면 하는 그런 어떤 이건 심각한 도덕적 해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예. 자, 통상적으로 인사수석실은 통상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어떻게 보면 보좌하기 위해서 뭐 공기업, 정부 산하기관 다 현황을 정리해야 되죠. 그게 인사수석실의 고유 업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직 이것을 좀 예단하기는 어렵다. 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역시 실체적 진실 규명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다. 자, 검찰의 수사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동안 검찰은 끈떨어진 과거 정권 수사에 열심히 했었습니다. 예. 자, 이제는 근데 어찌 보면 사실상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처음 수사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이런 면에서 검찰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또 적극적인 어떤 그 노력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이런 판단입니다. 서종 변호사,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상당히 그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저는 이제 이건 세 가지 쟁점이 있는데 예. 첫째는 이제 이거 사표 제출을 종용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 표적 감사를 했느냐. 예. 세 번째는 이제 청와대가 개입했느냐. 세 가지인데요. 네. 제가 이제 이거 공기업 공공기관에 이사를 많이 했어요. 예. 코바코도 하고 에너지관리공단도 다 했는데요. 공공기관이 이게 사표를 내는 게 없어요. 임기가 만료되면 후임자가 정해지면 자동으로 배제되는 거지. 예. 저는 이게 사표를 써본 적이 없어요. 왜? 임기가 정해져 있으니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후임자가 정해지면 그때까지 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 임기 동안에 정권이 바뀐 적 없었습니까? 박 대통령으로 이게 바뀐 적이 있죠. MB 때. 그래서 근데 저는요. 예. 현황을 조사한 게요. 공공기관의 임기 말로 현황을 조사할 수는 있어요. 왜? 임기가 만료되면 그럼 이제 우리가 정권 임명할 것도 있으니까. 근데 사표 제출 현황을 조사한 거예요. 사표를 일괄 왜 내라 합니까?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이게 사표 제출 현황을 왜 조사하느냐 말이에요. 임기 만료가 되면 그 자리 자연스럽게 채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게 저는 사표 종용 자체가 첫째 잘못됐고요. 예. 자, 두 번째, 감사 있잖아요. 감사. 이것도 이 공공기관의 비리가 혐의가 있으면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통상적으로 감사할 수 있죠. 근데 사표 안 냈다고 저는 감사하는 거 처음 봤어요. 아니, 어느 법에 어떤 게 감사도 중요한 권한입니다. 모든 게 목적이 정당하고 방법이 적절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표 안 냈다고 감사라는 게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비리가 있어야죠. 법에 없지만 처음 보지는 않았는데요, 저는. 아, 물론 과거 정권하고 이게 비교한다면 그럼 이게 과거 정권을 비판하면 안 되죠. 안 낸다고 비판하면 감사하는 안 경우 되잖아. 많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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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으로 청와대요. 물론 이제 공공기관장 중에 대통령 임명한 자리도 있죠. 그런데 대통령 임명 안 하고 장관이 하는 자리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장관이 국회 와서 뭐라 했습니까? 나는 이게 임명권 행사해 본 적이 없다. 청와대가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임명한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다음에 인사수석이 아니고 특감반이 김태우 폭내미기 특감반이 관여했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 공공기관 특감반이 왜 이거 개입합니까? 예. 이거 명백한 월권 아닙니까? 이런 게 세 가지 혐의는 철저히 조사해야 되고 지금 청와대는 자꾸 이게 과거 정권과 비교하는데 그럼 이게 과거 정권을 비판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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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 논점으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네. 체크리스트입니까? 블랙리스트입니까? 저는 다 해당됐던 사람인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정부위원회에 있었고요. 예.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전부 물러나라고 하는 압력을 받았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임기가 남아있는데 물러나라고 하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감사까지 사실은 받았습니다. 그 감사를 다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그러면 지금도 아까 서 나는데요. 변호사 이야기할 때 말씀을 하시지 왜 저한테 얘기하게 했어요? 서 변호사는 굉장히 푸근할 때, 따뜻할 때 했던 모양입니다. 이사를 주로. 근데 사실은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정부 산하기관, 뭐 장관은 뭐 마찬가지지만 산하기관까지 정무직들한테 이런 압박이 오곤 했습니다. 이거를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과거 이건 뭐 어느 정권이나 비슷했고 현 문재인 정권에서도 그게 일부나마 지금 했던 사실이 드러난다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실망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이제 꼭 이런 그런 경우 있습니다. 지난 정권 시절에 뭔가를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 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나 능력이 부족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물러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일부 이런 식으로 뭔가 청와대나 아니면은 환경부에서 산하기관장 중에 지금 임기가 남은 사람 5명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한 가지 내용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무직이 일반 공무원처럼 나는 임기 다 채우고 나는 퇴직 때까지 아무것도 나를 건드릴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건 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기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증언을 다 할 수 있는데요. 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정무직과 블랙리스트 안에 지금 포함됐었다고 하는 뭐 2만 명까지도 얘기되는 문화예술인이나 방송인, 연예인 이런 사람들은 질적으로 다른 논쟁입니다. 이거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마치 블랙리스트라고 다 표현하는 것은 저는 좀 잘못된 공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야권에서는 좀 더 공격을 세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레임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블랙리스트 프레임이 거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려고 지금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블랙리스트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차라리 이럴 때는 오히려 청와대나 민주당이 우리도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매를 맞겠다고 차라리 고백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공세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공감이 많이 가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만한 용기가 있을지 또 그렇게 할 자신이 있을지 그것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바로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단죄를 했던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 잔상이 아직도 남아있죠. 그것과 관련해서 이준석 씨는 그러면 조윤선은 왜 감옥에 갔느냐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탁현민 전 행정관이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밥줄을 자르고 모든 걸 포기하게 만들어서 저기 제주도 같은 데 가서 낚시밖에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블랙리스트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청와대 떠났다고 하던데 아직도 관심은 있나 봐요. 아마 블랙리스트 가지고 걱정들을 많이 하니까 나름대로 조금 정리를 해준 것 같은데요. 자, 이제 탁현민 행정관도 블랙리스트를 아까 김성환 평론가처럼 당해본 피해자로서 저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자, 최수영 교수, 이 정부만큼은 다르겠거니 하는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주목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바로 그 핵심적인 속담을 인용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문을 열고 본 것이나 문틈으로 본 것이나 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의도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김의겸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뭐 전 정부의 1,831명이나 우리 5명을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는 식의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전형적인 본질을 이긴 거죠. 규모나 작동 방식이 다르다. 이건 명분이 안 됩니다. 즉 중요한 건 의도와 본질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까 김성환 평론가께서 하신 말처럼 차라리 정면 돌파해서 사과할 건 사과하고 이걸 털고 가야지. 지금 탁현민 행정관이 했던 말처럼 그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그러니까 그 자리를 빼앗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다고 얘기했는데 블랙리스트는 선정했던 대상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배제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것은 일자리를 빼앗는 이른바 자리를 배제한 거죠. 그런 본질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규모와 크기가 다르고 작동 방식이 다르다? 저는 그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사수석 시대 것이 지금으로 놓고 본다면은 상당히 통상적이고 적법해야 하는데 그 범위를 벗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표적 감사로 이어진다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에서 이걸 그렇게 통상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청와대는 무슨 문제만 생기면 맨날 우리는 옛날과 다르다고만 얘기하는데 실제로 뭐가 다른지를 좀 보여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데 김한규 변호사는 이번 블랙리스트 논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그 산하 기관장들의 어떤 뭐 임기 내에 뭐 예를 들면 사직을 강요했다든가 이런 게 많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리딩 케이스를 볼게. 지난 정권 때죠. 김기춘 실장이 그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은 그 문체부 장관을 지시해서 그 문체부 1급 공무원들로 하여금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토록 한 걸로 인해서 지금 처벌받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유형의 과연 현 정권의 그 인사들이 과연 비슷하게 행동을 해서 과연 사직을 강요해서 사직서 제출받도록 한 것인지 아니면은 진짜로 청와대에서 그냥 뭐 이런 어떤 임기가 남아있나 얼마나 누가 나갔냐 안 나갔냐 이런 것 관해서 뭐 체크리스트만 만든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검찰 수사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수사권 조정이라는 어떤 검찰 개혁의 어떤 중요 과제에 지금 걸려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다시 특검으로 가거나 뭐 일정 부분 봐주기 수사를 한다든가 좀 부족한 수사가 나오면은 또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또 그 측근들 그리고 그쪽의 집권 세력이 상당히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런데 그런 그 가치와 정신을 현 정부의 모든 구성원이 100% 다 공유하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아직도 옛날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그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이때 좀 호통도 치고 이렇게 달라졌는데 아직도 세상이 달라진 걸 모르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는 달라야 한다고 하는 기대감들 다 국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실망을 많이 느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또 달라지겠다고 약속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정권을 잡다 보면 또 권력을 행사하다 보면은 사실 불가피한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는 생각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전에 잘못된 관행으로 지적받아왔던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좀 오만에 가깝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설사 지금 있고 그게 일부 드러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인정하고 차라리 이번 기회에 좀 더 개선하겠다고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지금 국민들 얼마나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 정보를 잘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국민들도 다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공세를 막기만 급급한 방식으로 자꾸 대응하지 말고 청와대가 청와대의 길을 좀 갔으면 좋겠다. 집권 여당이면 민주당도 민주당의 길을 좀 가고 국민들을 직접 설득하는 작업을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많은 분들한테 공감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권력이 착하기를 바라는 것은 참 순진한 욕심일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